봄이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던 4월 초, 저는 부모님 댁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특별한 날은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신다고 하셔서요. 은지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 와. 엄마가 갈비찜 해줄게. 엄마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따뜻했어요.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죠. 토요일 저녁, 저는 와인 한 병을 사들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살던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갈비찜 냄새,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엄마표 김치 냄새. 집 냄새였어요. 제가 평생 맡아온 그 냄새. 왔니?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셨어요. 응, 엄마. 뭐 도와줄까? 아니야, 다 됐어. 아빠 불러. 아빠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돋보기를 쓰고 아주 집중해서 읽고 계셨죠. 아빠. 제가 불렀어요. 아빠는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어요. 우리 딸 왔네. 배고팠지? 응. 엄마 갈비찜 먹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아빠는 웃으시며 신문을 접으셨어요. 그럼 어서 먹자. 엄마가 아침부터 준비하셨어. 식탁에 앉았어요. 갈비찜,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 계란말이. 엄마표 밥상은 언제나 풍성했어요. 많이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가득했죠.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직장 얘기, 아빠 회사 얘기, 엄마 동네 친구들 얘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평범한 게 행복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은지야, 요즘 회사는 어째? 아빠가 물으셨어요. 좋아요. 바쁘긴 하지만 재미있어요. 이번 프로젝트 잘 끝나면 승진할 수도 있대요. 그래, 우리 딸 대단하네. 자랑스러워. 아빠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아빠는 늘 그랬어요. 제가 뭘 하든 응원해 주시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아빠도 요즘 어때요? 나, 그냥 그렇지 뭐. 회사 다니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아빠는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셨어요. 격리 업무를 보셨죠. 화려한 일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30년을 다니신 회사였어요. 엄마가 끼어드셨어요. 은지야, 너 남자친구는 요즘 어떠니?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잘 지내요. 다음에 인사시켜 드릴게요. 그래, 좋은 사람이면 됐어.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 엄마는 늘 그런 분이셨어요. 간섭하지 않으시고 제 선택을 믿어주셨어요. 저는 감사했어요. 이런 부모님을 만난 게.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엄마가 끓여주신 둥글레 차였어요.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빠, 엄마, 저 말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응,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날따라 부모님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빠는 당황하신 듯 물으셨어요. 왜 갑자기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요. 문득 생각이 나서요. 제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은지야, 우리도 고마워. 내가 우리 딸이 돼줘서. 내가 없었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겠니?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가 우리한테 온 날, 그날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말씀해 주셨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솔직하게.
은지야, 너는 우리가 낳은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거야. 세상 모든 아이 중에서 너를 선택한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 자라면서 가끔 궁금하긴 했어요. 제 친부모님이 누구실까? 왜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하지만 그 궁금증이 상처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미 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저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부모님.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32살. 좋은 직장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무엇보다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고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인생이 계속 이렇게 평온할 거라고. 2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괜찮으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뭔가 망설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냥 아빠가 내가 보고 싶대. 알았어요, 갈게요. 저녁 6시, 저는 다시 부모님 댁을 찾았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TV 소리나 엄마 요리하시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제가 불렀어요. 거실로 와.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멈춰 섰어요. 아빠와 엄마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 탁자 위에는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은지야, 앉아.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은지야. 엄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이거 오늘 우편함에 들어 있었어. 엄마는 그 편지 봉투를 제게 건네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박은지 양께. 제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어요. 저는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글씨가 떨려 있었고 몇 군데는 얼룩져 있었어요. 눈물 자국인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은지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괜찮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강민호.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친아버지. 제 친아버지가 저를 찾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부모님을 봤어요. 아빠와 엄마도 저를 보고 계셨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은지야. 아빠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내 선택을 존중할게.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도 돼. 우리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이해할 거야.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불안해하신다는 걸. 특히 아빠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만나야 할까요? 30년 동안 저를 찾지 않던 사람.
이제 와서 만나고 싶다는 사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사람. 저는 솔직히 혼란스러웠어요.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궁금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복잡했어요. 아빠, 엄마.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냥 궁금해요. 어떤 사람인지, 왜 이제야 연락한 건지. 아빠는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만나봐. 근데 은지야, 약속해줘.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우리한테 연락하는 거야. 응, 알았어.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은지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내 부모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알아요, 엄마. 저도 알아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어요. 저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 문장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저한테 아버지는 이미 한 분 계셨어요. 저를 키우신 아빠. 그럼 이 사람은 뭐죠? 저를 낳은 사람. 하지만 키우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걸까요? 저는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강민호 씨, 저는 박은지입니다. 만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제 뿌리가 어디인지, 그 사람이 왜 저를 보냈는지. 30분 후 답장이 왔어요. 고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역 앞 커피숍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토요일이 다가왔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온통 그 만남 생각뿐이었어요. 어떤 사람일까? 왜 저를 보냈을까?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 사람을 보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 토요일 오후 저는 서울역 앞 커피숍으로 향했어요. 일부러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서 문을 바라봤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3시가 됐어요. 그리고 정확히 3시 커피숍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구였어요.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옷이 헐렁하게 맞지 않았어요. 병색이 보였어요. 그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게 걸어왔어요. 가까이 오면서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눈매가 저와 비슷했어요. 코도 비슷했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제 친아버지. 그 사람은 제 앞에 섰어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지 씨? 네. 앉으세요.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천천히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저를 바라만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박은지입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호입니다. 너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왜 저를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 사람은 한참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30년 전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사과요? 무엇 때문에 사과하시는 건가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어요. 강민호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것 때문입니다. 너를 낳고도 지키지 못한 것, 30년 동안 찾아가지 못한 것,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한 것. 그럼 왜요? 제가 물었어요. 왜 저를 보내셨어요? 왜 30년 동안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강민호 씨는 한참을 말을 못하셨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변명도 할 수 없고요. 다만 상황이 그랬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는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은 상태였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출산 중 과다출혈로. 나는 병원비도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너를 데리고 도망치듯 병원을 나왔지만 어떻게 키울 수가 없었어요.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빚쟁이들은 계속 쫓아왔어요. 그래서 강민호 씨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너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친어머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친아버지는 저를 키울 형편이 안 돼서 보냈다. 슬픈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럼 왜 이제야 저를 찾으신 거죠? 제가 물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강민호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두려웠습니다. 내가 날 원망할까봐. 그리고 솔직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를 버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제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폐암 말기. 그래서 그렇게 마르셨던 거구나. 그래서 저를 만나고 싶으셨던 거군요. 네. 죽기 전에 너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과하고 싶었어요.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강민호 씨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너를 고아원에 맡기고 떠나던 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너는 너무 작았어요. 내 손바닥만 했어요. 울음소리도 작고 연약했어요. 내가 너를 안고 고아원 문 앞에 섰을 때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억지로 참았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왜 떠나셨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빚을 갚아야 했고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그래야 언젠가 너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민호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가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너는 좋은 집에 입양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행복하게 자란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차라리 나타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제 소식을 아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입양 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물론 자세한 건 알 수 없었지만 너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만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걸로 만족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강민호 씨는 가슴을 짚었어요. 병을 알게 되고 나니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죽기 전에 꼭 너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한참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숍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우리 테이블만은 고요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이해해야 할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고 그냥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강민호 씨,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행복하게 자랐어요. 제 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알아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강민호 씨는 미소 지으셨어요. 슬픈 미소였어요.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정훈, 김영희 부부예요. 그 순간 강민호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박정훈, 김영희요. 왜요? 강민호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박정훈이라고요? 네. 아는 분이세요? 강민호 씨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 하시다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강민호 씨는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은지 씨, 박정훈 씨가 정말 당신 아버지가 맞습니까? 네, 맞아요. 왜 그러세요? 강민호 씨는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저는 박정훈 씨를 압니다. 아주 잘 압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동업자였습니다. 35년 전에 강민호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우리는 함께 무역회사를 차렸어요. 박정훈 씨와 나 둘이서. 처음 몇 년은 잘 됐어요. 돈도 꽤 벌었고 미래도 밝아 보였어요. 그런데 강민호 씨는 말을 멈췄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큰 거래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회사는 큰 손실을 입었어요. 수억 원의 빚이 생겼어요. 강민호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박정훈 씨는 저한테 화를 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크게 다투었고 결국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빚은 남았어요. 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걸 팔아야 했어요. 집도 차도 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아빠와 강민호 씨가 동업자였다니. 박정훈 씨도 손해를 봤어요. 투자한 돈을 잃었죠. 저 때문에요. 강민호 씨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 후로 우리는 연락을 끊었어요. 저는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러다가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당신을요. 하지만 아내는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당신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입양된 집이 우연히 아빠 댁이었던 거예요? 강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박정훈 씨한테 부탁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을 고아원에 맡기기 전에 저는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혹시 입양을 원하는 좋은 가정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박정훈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입양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강민호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박정훈 씨한테 또 신세를 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과거고 아이는 아이라고. 자기가 당신을 잘 키우겠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강민호 씨를 알고 계셨다니. 그리고 그걸 숨기고 계셨다니.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입양된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훈 씨는 당신을 자기 딸처럼 키우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제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어요.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요. 당신이 혼란스러워 할 거라고 차라리 저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라고 했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아빠는 강민호 씨와 과거가 있었고 저를 입양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럼 아빠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제가 누구 딸인지. 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걸 당신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저와의 약속을 지킨 거죠. 저는 일어섰어요. 저 먼저 가봐야겠어요. 은지 씨 지금은 정리가 안 돼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커피숍을 나왔어요. 강민호 씨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빠. 제 아빠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제가 누구 딸인지, 강민호 씨와 어떤 관계였는지. 그런데도 저를 입양하셨어요. 왜요? 동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빚진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갑자기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30년 동안의 사랑이, 가족이라는 이름이. 저는 택시를 타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물어봐야 했어요. 직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엄마가 놀라서 나오셨어요. 은지야, 왜 이 시간에 아빠 어디 계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거실에 계시는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아빠는 TV를 보고 계셨는데 저를 보시고 놀라셨어요. 은지야. 아빠. 저는 아빠 앞에 섰어요. 강민호 씨 만났어요. 아빠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도 뒤에서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다 들었어요. 아빠가 강민호 씨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제가 우연히 이 집에 온 게 아니라는 것도. 아빠는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은지야, 앉자. 이야기하자. 아빠는 왜 말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0년 동안 왜 숨기셨어요? 은지야. 엄마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진정해. 우리 얘기 들어봐. 진정하라고요? 저는 울먹였어요. 제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는데요. 거짓말이 아니야. 아빠가 큰 소리를 내셨어요. 아빠가 저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아빠도 놀라신 듯 숨을 고르셨어요. 미안하다. 소리 질러서. 하지만 은지야, 우리가 너를 사랑한 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건 진짜야.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아빠는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은지야, 내가 강민호를 안 건 사실이야. 우리는 옛날에 함께 일했어. 하지만 일이 잘못됐고 우리는 헤어졌지. 그 후로 몇 년간 연락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 아빠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고 자기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혹시 입양할 의향이 있냐고. 나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 그 사람한테 또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내 엄마가 말했어. 아이는 죄가 없다고.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이게 하늘이 준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은지야, 우리가 널 처음 봤을 때 기억나니? 너는 정말 작았어. 갓난아기였지. 고아원 원장님이 너를 안겨줬을 때 나는 울었어. 이렇게 예쁜 아이를 우리가 키울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너를 사랑했어. 처음부터. 내가 누구 딸이든 상관없었어. 너는 그냥 우리 딸이었어. 하지만 숨기셨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강민호 씨 딸이라는 걸. 아빠가 그 사람을 안다는 걸. 아빠가 대답하셨어요. 숨긴 게 아니야. 보호한 거야. 너한테 그 복잡한 과거를 알려줘서 뭐 하겠니? 너는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자라면 되는 거였어. 강민호와 나의 과거는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아빠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했어요. 보호한 거라고 하셨지만
저한테는 숨긴 것처럼 느껴졌어요. 은지야, 아빠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강민호한테 분명히 말했어.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너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나타난 거야. 약속을 어긴 거지. 하지만 아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분은 죽어가고 있어요. 말기암이래요. 마지막으로 저를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엄마가 놀라셨어요. 뭐라고? 말기암? 네. 길어야 6개월 남았대요. 아빠는 표정이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고, 동정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어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야. 저는 일어났어요.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집에 갈게요. 은지야, 기다려. 엄마가 저를 붙잡으셨어요. 우리 같이 이야기하자. 제발. 엄마, 지금은 안 돼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살짝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아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는데, 행복한 가족, 평범한 일상.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누구죠? 박은지, 강은지, 누구 딸이죠? 박정훈의 딸, 강민호의 딸, 아니면 둘 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강민호 씨였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은지 씨, 저예요. 오늘 놀라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호 씨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혹시 박정훈 씨를 만나셨습니까? 네. 만났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화나셨어요. 약속을 어겼다고. 강민호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죠. 내가 약속을 깬 거니까요. 왜 오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정말로 저를 보고 싶어서였어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강민호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둘 다입니다. 당신을 보고 싶었고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이해합니다. 당신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강민호 씨,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아빠한테 저를 맡기셨어요? 다른 사람도 많았을 텐데. 강민호 씨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박정훈 씨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는 사이가 나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성품은 알았어요.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그 사람이라면 당신을 진짜 딸처럼 키워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제 판단이 맞았어요. 당신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요. 그 말 해주셔서. 아니요. 고마운 건 저예요. 당신이 저를 만나줘서. 제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서.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생각할수록 복잡했어요. 아빠도 강민호 씨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틀린 건 없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동료가 물었어요. 은지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저녁에 만날래? 내 목소리가 이상해서.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저녁에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 앉았어요. 무슨 일 있어? 남자친구가 물었어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강민호 씨 이야기, 아빠와의 과거, 제 혼란. 남자친구는 조용히 들었어요. 중간에 끊지 않고 제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힘들겠다.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나 혼란스러울 거야. 나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은지야, 너는 30년 동안 내가 누군지 알고 살았잖아. 박정훈 씨의 딸 박은지. 근데 갑자기 다른 이름이 나타났으니 혼란스러운 거야. 나는 누구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박은지야. 너는 박은지야. 남자친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민호 씨가 너를 낳았을지는 모르지만 박정훈 씨가 너를 키웠어. 30년 동안.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남자친구의 말에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맞아요. 저를 키운 건 아빠였어요. 피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민호 씨도 불쌍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를 보냈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고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그분도 피해자인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물었어요. 두 사람 다 제 아버지잖아. 한 분은 키워주신 아버지, 한 분은 낳아주신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하지? 남자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둘 다 만나면 어때? 뭐, 박정훈 씨와 강민호 씨를 둘 다 만나. 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야. 숨길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어. 다 털어놓고 얘기해봐. 그게 가능할까? 모르지. 하지만 안 해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곱씹었어요. 세 사람이 만나는 것. 가능할까요? 아빠는 강민호 씨를 보기 싫어하실 텐데.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도 없었어요.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하기로. 다음 날 저는 먼저 강민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은지입니다. 은지 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아빠를 설득해 볼게요. 세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안 될까요? 강민호 씨는 놀란 듯 말했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박정훈 씨가 저를 보고 싶어 하실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이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고맙습니다, 은지 씨. 정말 고맙습니다. 강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받으셨어요. 은지야. 엄마, 저예요. 아빠 좀 바꿔주세요. 아빠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은지야.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요? 왜? 강민호 씨를 만나요. 세 사람이 함께. 아빠는 한참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빠, 은지야, 그 사람을 왜 만나야 하니? 아빠, 이렇게 피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은 얼마 안 남았어요. 대화를 나눠봐요. 제발. 아빠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정말 원하니? 네, 아빠. 저는 두 분 다 제 아버지예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두 분 모두 제게 소중한 분이에요. 제발 만나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알았다. 만나마. 어디서 만날까? 토요일 오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일찍 도착해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게 맞는 결정일까요? 오후 2시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저를 보시고 다가오셨어요. 은지야, 아빠 앉으세요. 아빠는 앉으시면서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긴장하고 계셨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강민호 씨가 들어오셨어요. 저희 테이블을 발견하시고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아빠와 강민호 씨의 눈이 마주쳤어요. 35년 만에 재회였어요. 두 분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제가 말했어요. 강민호 씨는 조심스럽게 앉으셨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무거운 침묵.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먼저 말을 꺼냈어요. 두 분 다 저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두 분 모두 저를 봤어요. 저는 두 분 다 제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강민호 씨는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박정훈 씨는 저를 사람으로 키워주셨어요. 둘 다 소중해요. 아빠가 입을 열었어요. 은지야, 나는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게 싫어. 내가 불행해지는 게 싫다고. 아빠, 저 불행하지 않아요. 그냥 이해하고 싶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훈 씨, 제가 약속을 어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게 시간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 제 딸을 한 번만 보고 싶었습니다. 내 딸. 아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 딸이라고?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내 딸이라고 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낳은 아이예요. 낳기만 했지. 아빠가 소리를 높이셨어요.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낳기만 하면 아버지야? 키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진정하세요. 제가 아빠의 팔을 잡았어요. 아빠는 숨을 고르셨어요. 강민호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제 말이 잘못됐습니다. 정훈 씨 말이 맞아요. 당신이 진짜 아버지예요. 저는 그냥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입니다. 강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피를 나눈 아이예요. 평생 그 아이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아빠는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민호야. 그 호칭에 강민호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너를 원망했어. 오랫동안 내가 회사를 망쳤고 내 돈을 날렸고 내 미래를 빼앗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은지를 키우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은지는 내 잘못이 아니야. 은지는 죄가 없어. 강민호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제 아이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나도 은지 덕분에 행복했으니까. 은지가 없었으면 우리 부부는 얼마나 외로웠겠어. 아빠는 저를 보셨어요. 은지는 우리한테 축복이었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빠의 말에, 강민호 씨의 눈물에, 이 모든 상황에. 고마워요, 두 분 다. 제가 말했어요.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우리는 한참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그리고 미래 이야기. 강민호 씨는 자신의 삶을 들려주셨어요. 빚을 갚느라 20년을 고생했다는 것,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했다는 것, 하지만 늘 외로웠다는 것. 아빠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사가 망한 후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은지를 키우면서 희망을 찾았다는 것. 은지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두 분 모두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다른 거리에서 하지만 진심으로.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강민호 씨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강민호 씨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공원에서, 가끔은 병원에서. 강민호 씨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어요. 얼굴은 더 여위었고 걸음도 느려졌어요. 어느 날 강민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은지 씨, 당신 어머니 이야기 해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듣고 싶어요.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당신 어머니 이름은 이수진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마음도 예뻤어요. 강민호 씨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는 대학교 때 만났어요. 같은 과였죠. 수진이는 문학을 좋아했어요. 시를 쓰기도 했고요. 나한테 자주 시를 읽어줬어요. 나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그 사람 목소리가 좋아서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 이야기를. 졸업하고 우리는 결혼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나는 정훈이와 함께 회사를 시작했고 수진이는 집에서 작은 책방을 꾸려나갔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죠. 그러다가 수진이가 임신을 했어요. 당신을요. 강민호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봤어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아내도 있고 곧 아이도 태어날 거고. 하지만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강민호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회사는 큰 손실을 입었어요. 빚이 쌓였고 정훈이와의 관계도 나빠졌어요. 그 스트레스 속에서 수진이가 조산을 했어요. 당신을 낳다가 출혈이 멈추지 않았어요. 강민호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수진이는 결국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으로 당신을 안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당신을 수진이 품에 안겨줬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였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한테 말했어요. 우리 딸 예쁘게 자라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나한테 말했어요. 당신은 잘못 없어요. 이 아이 잘 키워줘요. 행복하게.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강민호 씨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미안해요, 은지 씨. 강민호 씨가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지 못했어요. 당신을 행복하게 키우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다른 분이 키워주셨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분명히요. 어머니는 제가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걸 보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강민호 씨는 작게 웃으셨어요. 고마워요. 그 말 해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낙엽이 계속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흘렀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2주일 후 강민호 씨한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요. 저는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이었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보호자세요? 내 딸입니다. 들어가세요. 환자분이 계속 찾으셨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강민호 씨는 너무 많이 여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은지 씨, 강민호 씨가 저를 보고 손을 들려고 하셨어요. 저는 얼른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왔어요.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와줘서.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암이 빨리 퍼졌대요. 의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강민호 씨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은지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정훈 씨를 만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락드릴게요. 병실을 나와서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저예요. 은지야, 무슨 일이니? 강민호 씨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중환자실이에요. 아빠를 보고 싶대요. 아빠는 한참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빠, 어느 병원이니? 서울대병원이에요. 1시간 후 아빠가 병원에 도착하셨어요. 엄마도 같이 오셨어요. 은지야.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아빠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망설이셨어요. 정말 들어가야 하나? 아빠, 그분이 아빠를 보고 싶대요. 마지막으로. 아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강민호 씨는 아빠를 보고 놀랐어요. 정훈이 왔다. 아빠가 짧게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어요. 오랜 세월이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어요. 미안하다. 강민호 씨가 먼저 말했어요. 35년 전 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 판단해서 회사를 망쳤어. 너한테 큰 손해를 입혔고. 그랬어.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다 옛날 일이야. 아니야. 나는 평생 그 일을 후회하며 살았어.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내 딸을 이렇게 잘 키워줘서. 아빠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나도 고마워. 은지를 우리한테 보내줘서. 은지가 없었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공허했겠어. 강민호 씨는 미소 지었어요. 은지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너희 부부가 잘 키운 거야. 아니야. 은지가 원래 좋은 아이였어. 너희 부부 딸이니까.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민호 씨는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정훈아, 나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뭔데? 내가 죽으면 수진이 곁에 묻어줘. 수진이 묘가 파주에 있거든. 거기 가고 싶어.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은지 잘 부탁해.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줘. 당연하지. 은지는 우리 딸이야. 아빠는 강민호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호야, 너도 고생 많았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니? 괜찮아. 나는 괜찮아. 마지막에 은지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해. 그리고 너를 다시 만나서 용서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 저는 밖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창문 너머로 두 분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35년 만에 화해였어요. 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다행이다. 두 분이 화해하셔서. 네, 엄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병실을 지켰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저. 강민호 씨는 계속 잠을 주무셨어요. 가끔 눈을 뜨시고 우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안심한 듯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새벽 4시쯤 강민호 씨가 눈을 뜨셨어요. 은지, 네, 여기 있어요. 제가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내 딸이 돼줘서.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강민호 씨는 아빠를 봤어요. 정훈아, 응. 은지 부탁해. 걱정 마.
잘 돌볼게. 강민호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수진아, 나간다. 기다렸지? 심전도 기계에서 긴 삐소리가 났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강민호 씨가 떠나셨다는 걸.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고통도 후회도 없어 보였어요. 저는 강민호 씨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빠가 제 어깨를 감싸주셨어요. 엄마는 조용히 울고 계셨어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강민호 씨는 친구도 별로 없으셨고 가족도 없으셨어요. 저희 가족이 유일한 조문객이었어요. 저는 상주로 서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완장을 차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젊은 여자가 혼자 상주로 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강민호 씨의 딸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강민호 씨를 파주 묘지로 모셨어요. 엄마 이수진 씨 묘 옆이었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어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강민호. 아빠가 그렇게 써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라는 말 넣어줘. 그 사람 평생 소원이었을 거야. 묘 앞에서 우리는 절을 올렸어요. 저는 두 분 묘 앞에 꽃을 놓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 살아라, 우리 딸아. 묘지를 떠나며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앞으로 명절 때마다 여기 올 거야. 같이 가자. 정말요, 아빠? 응. 강민호도 내 아버지니까. 우리가 돌봐줘야지. 저는 아빠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이지. 엄마가 우리를 보며 웃으셨어요.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밥 먹어야지. 네, 엄마. 우리는 차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묘지가 멀어졌어요.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강민호와 이수진. 이제 두 분은 함께 계셔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평화로운 침묵이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뭘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 시간으로 쌓은 사랑, 아니면 용서와 이해? 아마 다 맞는 말일 거예요. 가족은 복잡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그래도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과거가 있어도 결국은 손을 잡으니까요. 저한테는 3명의 부모님이 계셨어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이수진,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강민호,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박정훈과 김영희. 4분 모두 저를 사랑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간에, 하지만 진심으로. 그리고 저는 4분 모두를 사랑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사랑은 나눠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걸. 1년이 지났어요.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왔어요.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는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을 만들고 하객 명단을 작성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는 청첩장을 들고 파주 묘지를 찾았어요. 혼자서요. 강민호 아버지와 이수진 어머니 묘 앞에 섰어요.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청첩장을 묘비에 기대어 놓았어요. 청첩장 가져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름도 넣었어요. 신부 부모란에 박정훈, 김영애, 그리고 고 강민호, 고 이수진이라고요. 네 분 모두 제 부모님이시니까요.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떨어졌어요. 고요했어요.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드려요. 그리고 가끔 놀러 올게요. 아이 낳으면 데리고 올게요. 어머니, 아버지 손주 보여드릴게요. 묘지를 떠나며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두 개의 비석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두 분이 함께 계셔서 다행이에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엄마가 제 머리를 빗어주셨어요. 예쁘다, 우리 딸. 고마워요, 엄마. 긴장돼? 네, 조금요. 엄마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행복할 거야. 좋은 사람 만났잖니? 네, 엄마.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턱시도를 입으셨는데 낯설면서도 멋있었어요. 우리 딸 정말 공주 같네. 아빠 어때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야. 완벽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아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울지 마세요. 저까지 울 것 같잖아요. 미안하다. 그냥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예쁜 딸을 시집 보내게 되다니. 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너 강민호 생각하니? 네, 생각해요. 오늘 저한테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그래. 그 사람도 오늘 너 보고 싶어 했을 거야. 아빠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거 강민호가 남긴 거야. 나한테 맡겼어. 은지 결혼할 때 주라고. 저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로켓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였어요. 펜던트를 열자 안에 작은 사진 두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한 장은 젊은 강민호와 이수진의 사진, 다른 한 장은 갓난아기 사진. 저였어요. 이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민호가 평생 지니고 다니던 거야. 마지막까지 목에 걸고 있었어. 의사가 떼어내려고 했는데 꼭 쥐고 놓지 않더래. 나한테 이거 은지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 결혼할 때. 아빠도 울컥하셨어요.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지? 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차갑고 묵직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 강민호 아버지와 이수진 어머니가 계실 거예요.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식장에 도착했어요. 하객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친구들, 친척들, 회사 동료들. 모두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저는 아빠 팔에 손을 얹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양쪽에서 축하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앞을 봤어요. 단 위에 신랑이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단 아래 도착했을 때 사회자가 물었어요. 신부를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아빠가 대답하셨어요. 저는 신부의 아버지 박정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함께하지 못한 또 한 분의 아버지 강민호의 뜻을 대신해서 이 아이를 보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아빠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를 낳아주신 분과 키운 사람, 두 사람의 마음을 담아 이 아이를 새로운 가정으로 보냅니다.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도 울고 계셨어요.
아빠는 제 손을 신랑에게 건네주셨어요.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신랑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아빠를 돌아봤어요. 아빠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으셨어요. 행복해라, 우리 딸.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하객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신랑 가족, 신부 가족, 친구들 모두와 함께. 그러다 문득 저는 식장 한쪽 벽을 봤어요. 거기에 부모님 사진을 걸어두는 공간이 있었어요. 저는 플래너에게 부탁했었어요. 사진 4장을 걸어달라고. 박정훈, 김영희 부부 사진, 그리고 강민호, 이수진 부부의 사진. 4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섰어요. 어머니, 아버지들. 오늘 제 결혼식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신랑이 제 옆에 섰어요. 저희 아이 낳으면 4분 이름 다 물려받을게요. 괜찮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4분 모두 미소 짓고 계셨어요. 사진 속에서, 시간을 넘어서 저희를 축복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우리는 새 집에 입주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어요. 짐을 풀면서 저는 거실 한쪽 벽에 사진들을 걸었어요. 4분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우리 결혼 사진. 여기가 우리 가족 공간이에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4분 부모님, 그리고 우리.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아이 태어나면 여기에 같이 찍은 사진도 걸자. 2년이 흘렀어요. 저는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저는 자주 생각했어요. 이수진 어머니 생각을요. 어머니도 저를 임신하셨을 때 이런 기분이셨을까요?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이 감정. 아이를 처음 만날 날을 기다리는 이 떨림.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아빠, 엄마와 함께 파주 묘지를 찾았어요. 불러온 배를 안고 묘 앞에 섰어요. 어머니, 곧 아기가 태어나요. 딸이래요. 이름은 수진이로 지을 거예요. 어머니 이름으로요. 괜찮죠?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좋다. 고맙다. 아버지, 아기 성은 남편 성을 따를 거예요. 하지만 둘째 낳으면 강씨로 할게요. 약속해요. 저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저희 딸도 어머니, 아버지처럼 사랑 많이 받으며 자랄 거예요. 4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계시니까요. 엄마가 제 어깨를 감싸주셨어요. 은지야, 이제 가자. 너 많이 걸으면 안 돼. 네, 엄마. 우리는 묘지를 떠났어요. 차 안에서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너 정말 훌륭한 엄마 될 거야. 고마워요, 아빠. 아빠, 엄마가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우리 아기한테 그럴 거예요. 출산일이 왔어요. 진통이 시작됐고 저는 병원으로 갔어요. 남편과 엄마가 옆에 있었어요. 분만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수진 어머니 생각을요. 어머니는 이 고통 끝에 저를 만나셨지만 함께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얼마나 미안하셨을까요? 어머니, 저 잘할 수 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힘을 주었어요. 1번, 2번, 3번.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맑고 힘찬 울음소리. 딸입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어요.
저는 울었어요. 기쁨과 안도, 그리고 감사의 눈물. 안녕, 수진아. 엄마야. 기다렸어.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눈을 떴어요. 까만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 분만실 밖에서 남편과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나오자 모두 달려왔어요. 은지야, 고생했어. 엄마가 저를 안았어요. 우리 손주 보자. 아빠가 아기를 들여다보셨어요. 어머, 정말 예쁘다. 은지 닮았네. 남편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수진아, 아빠야. 사랑해.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저와 남편, 수진이, 그리고 엄마, 아빠. 5명의 사진. 나중에 이 사진을 거실에 걸 거예요. 4분 부모님 사진 옆에. 그렇게 우리 가족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어요. 저는 수진이를 안고 그 앞에 섰어요. 수진아, 여기 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4명이나 계셔. 모두 너를 사랑하실 거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밤이 되었어요. 수진이를 재운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박정훈, 김영희, 강민호, 이수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피로, 사랑으로, 용서로, 시간으로.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뭐 생각해? 가족 생각. 어떤? 모든 것.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모든 것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하자. 응, 그러자.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어요. 저 달 아래 어디선가 강민호 아버지와 이수진 어머니도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미소 지으며, 자랑스러워하며, 어머니, 아버지. 저는 속삭였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건강한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달빛이 거실을 밝혔어요. 사진들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하늘과 땅이 모두 이 순간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치유하는.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기 방으로 갔어요. 수진이를 안아 올리고 조용히 노래를 불러줬어요. 엄마가 제게 불러주시던 자장가. 이수진 어머니도 저에게 불러주고 싶으셨을 노래.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노래.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수진이는 제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생명의 소리였어요. 희망의 소리였어요. 사랑의 소리였어요. 저는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키스했어요. 잘 자, 수진아. 엄마가 지켜줄게. 항상. 방을 나오며 저는 다시 한번 거실 사진들을 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감사했어요. 이 모든 것에, 저를 만들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저를 사랑해준 모든 순간들에게. 가족이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으로 쌓아 올려지는 거예요. 용서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4명의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1명의 엄마가 됐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사랑을 전할 차례.
가족을 만들어갈 차례. 그 사랑의 끈을 다음 세대로 이어갈 차례. 밤은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고 싶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이 평화가, 이 행복이, 이 완전함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이 느낌이.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속삭였어요. 모든 분들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저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달빛은 계속 빛났고, 밤은 깊어갔고, 우리 가족은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계속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저희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니까요. 10년이 흘렀어요. 수진이는 이제 10살이 됐어요. 영리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둘째 아들도 생겼어요. 이름은 민호. 강민호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어요. 올해 6살이에요. 개구쟁이지만 마음씨 착한 아이예요. 아빠는 은퇴하셨어요. 이제 7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세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두 분은 손주들을 돌봐주시느라 바쁘세요. 하지만 행복해 하세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낙이지. 아빠가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주말 저희 가족은 파주 묘지를 찾았어요. 수진이와 민호를 데리고요. 아이들은 처음엔 묘지가 무섭다고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곳이지?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맞아. 너희를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이야. 묘 앞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은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저희가 가르쳐 준 대로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에요. 할머니 이름을 받았어요. 수진이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민호예요.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저 유치원에서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받았어요. 민호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잘 자라고 있어. 응, 두 분도 기뻐하시겠지. 우리는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엄마, 수진이가 물었어요. 저 할머니 닮았어요? 응, 많이 닮았어. 할머니도 너처럼 예쁘셨어.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수진이를 안았어요. 착하고 따뜻한 분이셨어.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대. 그리고 너도 분명 사랑하셨을 거야. 할아버지는요? 민호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강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셨어. 힘든 일이 많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대. 너도 할아버지처럼 강한 사람이 되길 바라셔. 네, 저 강해질 거예요. 민호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가족이 뭐예요? 갑자기 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족에 대해 쓰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가족이 뭔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가족은 말이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피가 같아야 해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야. 물론 피가 같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이요? 응.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가족을 만드는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엄마한테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저는 손가락을 꼽았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너희 아빠, 너랑 민호. 그러니까 7명이야. 와, 많다. 민호가 신기했어요. 응, 많지? 엄마는 운이 좋은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니까.
저는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어요.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제 보물들이었어요. 제 미래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빠와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녀왔니? 네, 엄마.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우리 묘지 다녀왔어요. 그래, 잘했네. 절은 잘했고, 네, 꽃도 놓고 왔어요.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이의 학교 생활, 민호의 유치원 이야기, 남편의 회사 얘기, 평범한 대화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어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값진 건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았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엄마가 옆에 오셨어요. 은지야, 행복하지? 네, 엄마. 너무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엄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은지야, 너 정말 잘 자랐어. 훌륭한 엄마가 됐고, 좋은 아내가 됐고,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키워주셔서. 아니야. 너 스스로 노력한 거야. 엄마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자랑스러워, 우리 딸. 밤이 되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어요. 네 분의 부모님, 우리 가족,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수진이와 민호의 사진들. 여보, 제가 말했어요. 응, 고마워. 뭐가? 우리 가족이 돼줘서, 저를 이해해줘서, 복잡한 제 과거도 다 받아들여줘서. 남편은 책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당연한 거야. 그게 너를 만든 거잖아. 내 과거가 없었으면 지금의 너도 없었을 거야. 맞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제 과거가 제 가족이 저를 만든 거죠. 네 분 부모님이, 그 모든 일들이. 그래.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걸 사랑해. 너의 전부를.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저는 남편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주말이 되자 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는 동안 저는 집에 남았어요. 조용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오래된 사진들이었어요. 제 어릴 적 사진, 부모님과의 사진, 강민호 아버지와 이수진 어머니의 사진. 각 사진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기쁨도 슬픔도 후회도 용서도. 모든 감정이 그 작은 사진 속에 들어 있었어요. 저는 각 사진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만약 강민호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아빠가 저를 입양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만약 모든 것이 달랐다면.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만약은 의미가 없다는 걸.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걸. 지금 제가 행복하다는 것. 지금 제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전부라는 것.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아이들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웃으며 일어났어요. 어서 와. 재미있었어? 네. 아빠랑 시소도 타고 그네도 탔어요. 수진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저는 미끄럼틀 100번 탔어요. 민호가 자랑했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엄마, 뭐 했어? 응, 그냥 쉬고 있었어. 사진 보고 있었어? 남편이 제가 손에 든 사진을 봤어요. 응, 생각 많이 했지? 조금. 저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이제 그만 생각하려고.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저녁을 만들었어요. 아이들도 도왔어요. 수진이는 야채를 씻고 민호는 식탁을 차렸어요. 남편은 요리를 하고 저는 보조했어요. 주방은 시끌벅적했지만 행복했어요. 자, 다 됐다. 남편이 요리를 식탁에 올렸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시금치나물. 평범한 저녁 식사였어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잘 먹어. 저는 웃으며 아이들을 봤어요. 식사를 하며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었어요? 선생님? 왜 선생님이 안 됐어요? 다른 일을 하게 됐지. 하지만 괜찮아. 지금도 행복하거든. 왜 행복해요? 민호가 물었어요.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남편, 수진이, 민호.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 속 부모님들. 너희가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도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도요. 민호도 따라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눈을 맞췄어요. 사랑해. 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말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저는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오래전부터 쓰던 일기장이었어요. 새 페이지를 펴고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썼어요. 오늘로 제 나이 42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그 모든 만남과 이별. 그리고 지금 제 곁에 있는 가족들.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수진 어머니, 강민호 아버지, 김영희 어머니, 박정훈 아버지. 네 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이제 그 사랑을 제 아이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대대로 영원히. 그것이 제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일기를 닫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어요. 저 달빛 아래 어딘가에 네 분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저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잘 자요, 어머니, 아버지들. 저는 속삭였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약속대로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잘 자. 잘 자.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했어요. 저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어요. 저는 누구인지 알았어요. 네 분 부모님의 딸이자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알고 전하는 사람.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어요. 내일도 또 해가 뜰 거예요. 우리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며, 웃으며, 때로는 울며.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왜냐하면 그게 가족이니까요. 그게 우리가 받은 선물을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세상 모든 가족에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는 단순하고 어떤 이야기는 복잡해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가족을 만들고 이어가고 지켜내는 거예요. 저희 이야기도 그래요. 복잡했지만 아름다웠어요. 아팠지만 치유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제 아이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 이것이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입양된 딸과 두 아버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끝이 아니라 시작인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될 이야기.